포코피아 첫 번째 DLC 보글보글 해저마을이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우중충한 해안마을에서 덩크림보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덩크림보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섬이 나타났다며 혹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 저에게 정찰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위험하고 고되고 힘든 건 언제나 저의 몫이니까요. 위험한 임무를 받고 도착한 섬에는 웬 피크민 같은 포켓몬이 배고파 쓰러져 있었어요. 다행히 제 주머니에는 도로를 청소하다가 준 해초가 몇 개 있었고 이 해초를 피크민에게 주자 얼마나 배가 고팠던 것인지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짬처리 성공! 자신을 마나피라고 소개한 이 녀석은 제가 가져온 해초가 굉장히 신선했다며 자기의 고급 입맛을 어필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 해초는 쓰레기장 옆에서 주워온 것이었고 이를 사실대로 말하자 대뜸 잠수도 못하냐고 꼽을 줬습니다. 그래도 본심은 나쁜 놈이 아니었던 건지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다이빙이라는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마나피는 호련히 사라지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무료로 배포된 DLC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유료 DLC 익스펜션 패스 1탄 보글보글 해저마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나피가 떠나고 저는 바로 다이빙을 연습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와서 보니 지금까지 서 있었던 땅 아래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감정 표현을 얻었는데요. 아 이거 뭐야? 어우 귀여워. 이거 발동작 어쩔 거야. 이렇게 감정 표현까지 얻고 포켓몬 센터로 돌아오자 처음 보는 강치 같은 녀석이 있었어요. 이름은 누리공이라고 합니다. 누리끼리 항공도 아닌데 왜 누리공이라고 하는? 누리공은 우중충한 해안마을이 밝아진 이유를 물었고 옆에서 구경하던 덩크림보가 메타몽의 도움으로 밝아졌다며 안 해도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누리공은 저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심해로 끌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덩크림보에게 SOS를 보냈지만 항상 어디든 따라다녔던 덩크림보는 이번만큼은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자신은 쏙 빠지고 저만 가라며 해저마을까지 이어진 게이트의 위치를 말해버렸습니다. 이 나쁜 자식, 그들이 알려준 위치에 도착하니 정말 게이트가 있었는데요. 게이트 앞에서 저는 마스터 등급이 된 포켓몬 도감을 스캔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오자 드디어 이번 DLC의 핵심 콘텐츠 보글보글 해저마을이 등장했습니다.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해저마을에도 포켓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여기로 안내한 누리공은 포켓몬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경 레벨을 3까지 올려달라며 매우 구체적으로 말이죠. 네,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해저마을의 환경 레벨을 3까지 올려야 합니다. 환경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포켓몬을 많이 모으면 레벨이 오르게 됩니다. 초반에 나오는 대부분의 포켓몬들은 스토리 진행에 필수적인 녀석들이기 때문에 서식지만 만들어 놓으면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서식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서식지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센터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덩크림보 녀석이 같이 왔다면 그 커다란 빵댕이를 흔들며 저의 시야를 방해했을 텐데 그나마 이곳에 같이 오지 못한 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아, 이 스마트한 녀석 원격으로 저에게 퀘스트를 주었습니다. 포켓몬 센터 밖으로 나오니 제가 만들어 두었던 서식지에서 가제군이 등장했습니다. 가제군은 샤크니아를 닮은 집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으니 샤크니아를 데리오라고 합니다. 초면에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다니 이게 해저마을의 인사말인가 봅니다. 샤크니아를 찾으며 마을도 조금씩 정비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쓰레기만 잘 치워도 환경 레벨이 오르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며 야금야금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물론 서식지 힌트가 보이면 그때그때 서식지를 만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새로운 영상이 보이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이푸드요. 제발요. 그렇게 마을을 탐험하다 다양한 패션과 헤어스타일, 제스처를 얻게 되었는데요. 야, 이거다. 우와. 와, 이거 너무 완벽한데? 저 이제 이렇게 입고 다닐게요.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한껏 꾸미고 마을의 중심으로 돌아오니 가제군이 찾던 샤크니아가 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가제군의 바람과는 다르게 본인도 집을 어떻게 짓는지 모른답니다. 그 대신 집 키트가 있을 만한 방향을 알려주었는데요.
그렇게 샤크니아가 가리킨 방향으로 가보니 아니 이곳은 블루시티 체육관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체육관과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만큼은 잘 구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새로운 패션 말괄량이 코디를 얻게 되는데요. 아 이건 누가 봐도 E3입니다. 아 이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체육관 벽 너머에 있는 E3 방으로 가서 코디를 바꿔주었는데요. 아니 이거 진짜 포코피아 너무 재밌는데? 체육관을 조금 더 살펴보자 지하에서 잠수정 키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잠수정 키트를 원하는 곳에 설치하면 되는데요. 해저 마을에서는 공중에 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물속이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새삼 신기하긴 합니다. 집이 완성될 때까지 마을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바이크샵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바이크샵 옆에는 생뚱맞게 모래에 파묻혀 있는 옷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장을 드러내고 모래를 부셔주면 숨겨져 있던 공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패턴을 얻게 되었습니다. 와, 이 패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시간이 지나 샤크니아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의외로 집안은 널찍했어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마을에서 얻은 아이템을 배치해서 이곳을 해저 마을의 거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저희 집은 최대 3명까지 같이 살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혼자 살기 적적할 텐데 친구나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물장이와 누리곰을 룸메이트로 등록하자 드디어 목표로 했던 환경 레벨 3을 달성했습니다. 환경 레벨이 3이 되자 누리공은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줬고 더더욱 엄청난 것을 만들어 보자며 사목불이 귀여운 애, 커다란 집게를 자유자재로 놀리는 애, 삐죽삐죽한 내성적인 애, 입이 커다란 개구장이인 애, 수염이 매력적인 애랑 둥실둥실 분홍색인 애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포켓몬들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재료 포켓몬 친구들도 있고 건축 재료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포켓몬 센터 재건을 먼저 시작하고 저는 그 사이에 아직 찾지 못한 포켓몬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만들려고 이러는 걸까요? 부지가 만만치 않게 커 보이는데 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뭔데 이렇게 커?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나저나 새로운 포켓몬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정말 막막한데요. 리아코다. 새로운 포켓몬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생각하던 차 덩그러니 서 있는 리아코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리아코는 심심해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불쌍한 녀석을 위해 참참참도 해주고 숨바꼭질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녀석은 노는 게 제일 좋은 어떤 펭귄 마냥 끊임없이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데요. 이번에도 뭔가 기계를 작동시켜서 놀고 싶은가 본데 전기가 없어서 작동하지 않나 봅니다. 네, 전기 포켓몬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서식지는 어렵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등 뒤에 마련되어 있어서 조명만 붙여주면 됐습니다. 그럼 잠시 후 초라기라는 녀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초라기를 데리고 리아코에게 가면 비누방울 기계가 작동하게 되고 이것을 본 리아코는 드디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놀려고 하네요. 이때는 단호한 말투로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우리의 친구 리아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이 녀석 마음이 바뀌어서 또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전에 얼른 공사 현장으로 가서 인부 등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만들어줄 다음 부품 포켓몬 친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쓸데없이 훌쩍거리고 있는 녀석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녀석의 이름은 미꾸리, 수염 물고기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이름 너무 대충 짓는데? 미꾸리가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보물인 조개방석을 심해에 떨어뜨려서라고 합니다. 저는 빨리 건물 부품 포켓몬 친구들을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니 얼른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 심해로 내려오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데요. 이때 초롱을 설치해주면 근처가 밝아지게 됩니다. 심해에는 더러워진 진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니까 보이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해의 모든 아이템들을 뿌리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조개방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방석을 미꾸리에게 가져다주면 퀘스트가 끝나 자기 취향에 맞는 서식지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허참, 뭐야 이거. 행실이 영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서식지 조건이 어렵지 않다 보니 마을 근처에 서식지를 후다닥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리아코와는 달리 약속을 잊지 않고 먼저 건축을 도와준다고 하는 걸 보니 아주 양심이 없는 녀석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부품 포켓몬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포켓몬은 놀이터 옆에 있는 동굴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름이 탱그릴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굳이 막혀있는 길 너머를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물을 잘라 안으로 데려가 봤는데요. 갑자기 아쿠스타 인형이 근처에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찾아달라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다우징 머신을 항상 지참하고 다니는데요. 탱그릴 앞에서 다우징 머신을 작동시키면 아이템이 숨겨져 있는 곳을 탐색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쿠스타 인형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 참 멋지게도 성취감만 없고 인형은 저에게 주지 뭐예요. 와, 멋진데? 아쿠스타 인형은 다른 인형들처럼 꿈섬에 갈 때 써먹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챙겨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탱그릴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 포켓몬들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포켓몬 센터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 최첨단 기능을 써서 포켓몬 센터를 빠르게 완공시켰습니다. 자, 친구들아, 고생 많았어. 이제 또 다음 일 하자. 공사 시작. 공사 끝. 어우, 이거 뭐야? 야, 뭔데 이렇게 커? 자, 과연 무슨 건물을 만든 건지 한번 볼게요. 우와, 바다 신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재료들이 포켓몬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건물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양심 없는 놈이 집주인보다 먼저 살고 있는 것일까요? 당장 이 녀석을 조지러. 아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바다 신전 안에서 미식가 행세를 하던 피크민이 나타났습니다. 남의 집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던 피크민을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누리공이 끼어들면서 플러팅을 시도했습니다. 야, 얘 눈빛 봐봐. 이렇게 반짝이는 거 처음 보는데? 금사빠 누리공이 설레발을 치노화 중 피크민은 건물주인 저와 상의도 없이 이 건물에서 살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저마을 진입부터 포켓몬센터 재건, 바다신전 건축까지 진행했는데요. 영상에서는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새로 나온 포켓몬과 아이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저마을 자체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구석도 많고요. 혹시 DLC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